세계 최고의 7성급 호텔 두바이 버즈 알 아랍. 이곳의 헤드 셰프 에드워드 건이 세계 속 한국 셰프를 육성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QTV와 함께 진행된 차세대 스타 셰프 찾기 프로젝트. 천여 명의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서바이벌에 참여한 12명의 도전자 선발 과정이 시작됐다. 한 달간의 심사를 마치고 마침내 펼쳐진 30인 요리 대결. 셋! 네! 주제는 닭과 당근이 되겠습니다. 창의력과 순발력을 볼 수 있는 블랙박스 형식의 요리 대결을 통해 드디어 12명의 도전자들이 선발됐다. 본격적인 서바이벌의 첫날, 각 도전자들의 기본 실력을 알아보기 위한 간단 테스트가 진행됐다. 그런데 이 파프리카는 뭐 쓰는 겁니까? 집에서 버리세요? 먹어. 셰프, 다 나눠줘.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도전자들에게 닥친 일촉즉발의 리얼 상황.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국내 천일염 대표 생산지인 전라남도 신안에서 펼쳐지는 첫 번째 미션. 좌충우돌 염전 체험에서 얻은 소금을 이용해 신안에 어울리는 특색 있는 요리를 만들어야 하는 도전자들. 요리의 기본인 소금을 적절히 사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본격 미션. 소금 사용에 실패한 옐로우 팀. 이 요리는 소금의 과다 사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팀원들이 탈락자를 지목하게 되는데 사실 형은 이대로 가기 좀 없는데. 누구 하나를 몰아 죽여야 되겠다. 팀원들에 의해 선택된 첫 번째 탈락자 박필관. 한 명의 도전자를 제가 더 선택하겠습니다. 두 번째 탈락자로 이원일이 선정된 가운데 이제 10명의 도전자들만이 남았다. 더욱 치열해진 두 번째 미션. 요리도 디자인이다. 고정관념을 깨기 위한 간단 테스트로 양은 냄비 요리가 진행되고 본격 미션을 위해 풍물시장에 도착했다. 출발하세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릇을 찾아 그에 어울리는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 두 번째 본격 미션이 시작됐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잔인한 순간. 음식과 이 그릇과는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격이 없습니다. 나가주세요. 옐로우 팀의 이재영 도전자가 탈락하고 이제 남은 도전자는 9명. 그리고 또다시 시작되는 세 번째 도전 미션. 오늘의 미션은 실전입니다. 실제 레스토랑에서 100여 명의 손님들에게 세 가지 코스 요리를 선보여야 하는 두 팀의 경합. 하나. 너 주방 다 태울 거야? 자, 설상가상으로 비경력자들로만 구성된 블루팀의 계속되는 실수가 이어지고 승자팀은 블루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레드팀에서 탈락자가 선발됐다. 당신은 자격이 없습니다. 유력한 우승 후보였던 이성이 네 번째 탈락자로 결정됐다. 이러면서까지 도전을 계속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바이벌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네 번째 미션이 시작됐다. 고객 맞춤형 요리입니다. 꼬마 요리사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한 도전자들의 미션. 과자 맛 나는 스테이크요. 팥빙수가 들어간 케이크요. 팥빙수가 들어간 케이크? 네. 세상 존재하지 않는 거죠. 꼬마 요리사를 위해 세상에 하나뿐인 요리를 선보였던 도전자들. 그러나 까다로운 입맛을 가진 꼬마 요리사의 맞춤 요리는 시작에 불과했다. 편식이 심한 30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단체 뷔페를 차려야 했던 본격 미션. 팀별 뷔페 음식을 시식한 어린이 평가단의 냉정하고 솔직한 평가가 진행되고 마침내 5번째 탈락자가 선정되었다. 당신은 자격이 없습니다. 유대진 도전자가 탈락한 가운데 제주도로 향하는 선상 위에서 펼쳐진 간단 테스트. 승객들을 위한 팀별 야식이 30명의 손님들에게 제공되고 고구마 반반이고요. 승객들의 냉정한 평가로 도전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점점 불거지기 시작한 도전자들 간의 갈등. 아 그리고 아까 왜 이렇게 얄밉냐 사람들이. 나 몰라라 하는 것 같아가지고. 게다가 옐로우 스카프의 저주설까지 이르게 되는데 근데 옐로우가 없질 않네. 옐로우가 안 좋아. 스카프가. 맨 처음 서바이벌 했을 때 옐로우 팀 졌거든요. 두 번째 또 졌어요. 갑자기 몇 주 만에 이게 다시 나온 거예요.
피해가냐, 왜 저주를 걸고 가는 거야. 오늘의 미션은 제주도의 특산물을 사용하여 메인 코스 요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주에서의 첫 번째 미션 수행을 위해 특산물을 찾아 나선 도전자들. 제주의 맛을 끌어내기 위한 도전자들 간의 요리 대결이 펼쳐지고 고기가 너무 많이 익었어. 오버쿠킹을 해도 너무 많이 오버쿠킹이 됐어. 당신은 자격이 없습니다. 전지은 도전자의 탈락으로 이제 남은 도전자는 6명. 서바이벌은 점점 더 혹독해지고 미션은 점차 어려워져만 가는데 We can let's have a wine party. 한식의 세계화를 주제로 주어진 제주 특산물을 사용해 11명의 외국인을 위한 가든 파티를 준비해야만 하는 본격 미션. 그러나 비장의 무기를 선보인 염정필 도전자의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하고 다 익었습니다만은 아니, 제가 먹어본 것은 익지 않았어요. 당신은 자격이 없습니다. 나가주세요. 가장 많은 경력을 가진 염정필 도전자가 탈락하고 또 한 명의 탈락자 최나경. 당신은 자격이 없습니다. 나가주세요. 치열한 서바이벌에서 살아남은 4명의 도전자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바로 소고기입니다. 한우의 고장 홍성에서의 본격적인 미션이 시작되기 전 정형 발골 과정을 통해 소 부위별 학습을 마친 도전자들. 그런데 두 번이나 앞다리살을 안심으로 착각한 호영의 잘못된 선택. 저 미친 거 아니야 이 생각 다 했을 것 같아. 한우 전문가의 입맛에 맞는 스테이크를 만들어야 하는 본격 미션. 자신의 치명적 실수를 요리로 만회해보려 노력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요리를 한다. 시작부터 잘못된 요리. 자영 도전자, 당신은 자격이 없습니다. 퇴장해 주세요. 드디어 3명의 도전자들만이 남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공개된 8번째 미션 장소. 가실 목적지는 바로 호주의 시드니입니다. 아시안 푸드란 주제로 푸드 페스티벌이 진행되고 있는 시드니. 에드워드 권과 함께 요리 시연회와 갈라 디너쇼에 참여하기 위한 새 도전자들의 가장 험난한 대결이 펼쳐졌다. 간단 테스트의 주제는 호주의 식재료로 한국 음식을 재현하라입니다. 낯선 나라 호주에서 펼쳐지는 쉽지 않은 테스트. 요리뿐 아니라 글로벌 셰프의 역량까지 갖춰야 하는 도전자들. 플로어. 뭐? 플로어. 제 발음이 이상한지 못 알아듣더라고요. 플로어. 우여곡절 끝에 구입한 호주의 식재료로 한국의 요리를 재현해내는 간단 테스트가 치러졌다. 두 분의 요리는 이 주제와는 완전히 상반되게 빠져나가죠. 이현 도전자, 저와 함께 수많은 프레스 앞에서 한국 음식을 당당하게 알릴 수 있는 저의 어시스턴트 셰프로 내일 활약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리 시연 중 일어난 돌발 상황. Quick because there's demonstration, so I have to really hurry. 급박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위기를 대처하는 혜영과 달리 익숙치 않은 실전 경험에 갈라 디너쇼 주방에서의 일들이 순조롭지만은 않은 홍성과 지민. 나 연맥이려고 그럴 거면 그냥 때려치고 가 지금. 아닙니다. 내랑 내일모레 시드니 가서 놀다 와. 염려했던 갈라 디너쇼가 성공적으로 끝이 나고 드디어 시드니에서의 모든 미션들을 평가한 최종 결과만이 남은 상황. 당신은 자격이 없습니다. 나가주세요. 김홍선 도전자의 탈락으로 마침내 파이널 미션에 도전한 2명의 도전자만이 남았다. 그동안의 혹독하고 치열한 미션을 모두 통과하고 이제 파이널 미션만을 남겨둔 이혜영과 이지민. 됐다. 의외다. 독한 사람들 끝까지 살아남았구나. 나름대로 이렇게 시나리오를 막 짜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제일 경력자와 제일 비경력자가 남지 않겠느냐 막 이랬었거든요. 면접부터 지금까지 두 도전자들을 지켜본 에드워드 권. 그가 기억하는 그녀들의 첫인상은 어땠을까? 첫 면접 때부터 두 도전자들의 첫인상은 저한테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완벽하다 싶을 정도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한 이혜연 도전자, 그리고 아주 당찼던 어린 친구죠. 이지민 도전자. 면접 때부터 눈여겨 보던 친구들이었는데요.
모든 스테이션을 거쳐서 제가 다 만든 음식이고요. 베니슨, 사슴고기, 치즈 플레이트, 그다음에 비트. 학교에서 이걸 만들면서 저는 뭔가 한국적인 맛을 가미하고 싶어서 우리나라 꽃감하고 잣을 넣어서 중심 포인트를 잡았어요. 21살이고요. 그리고 제 꿈은 여자로서 스타셰프가 제 꿈입니다. 음식에 대한 코멘트를 한다기보다는 제가 예전에 그 세계의 별을 누리하다 그 권영희 씨 책을 읽고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아니고 가장 세계적인 것이 가장 한국적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되게 막내한테 칭찬받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접 시 눈여겨보았던 2명의 도전자들 30인 요리 대결에서도 역시 돋보이는 요리로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좀 어떨지 모르지만 요리 굉장히 잘했어요. 모든 조화와 레드와인 소스를 만들어냈는데 그다지 퀄리티가 좋은 레드와인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닭뼈를 볶았다든가 여러 가지 적절한 테크닉이 들어와 있었다라는 거.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훌륭했어요. 이지민 씨 요리는 저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소스를 만들어서 긁어내리는 거라든가 그리고 소스를 만들었던 밸런스도 굉장히 좋았고 파슬리를 살짝 올려줬는데 색감도 좋았고 하지만 그 파슬리 맛이 전체적으로 향도 끌어줬고 제 생각에 이혜연 씨 정도의 경력이 돼야 나올 수 있는 요리. 지민 씨 요리는 정말 훌륭했어요. 30인 요리 대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이혜영과 이지민. 다른 도전자들과는 차별된 요리로 서바이벌 미션마다 돋보였던 그녀들의 활약. 화려한 경력만큼 뛰어난 테크닉으로 안정된 요리를 선보였던 이혜영. 과감하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참신한 요리를 선보였던 이지민. 과연 그녀들의 색깔이 묻어나는 특별한 요리는 무엇일까? 미션은 이 양은 냄비를 가지시고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그런 요리를 보고 싶습니다. 수제비를 생각해서 그거를 조금 변형해서 만들어 봐야 되겠다. 지민 씨가 눈에 띄었어요. 양은 냄비를 시키고 있더라고요. 제일 다른 사람들보다 특색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지민 도전자? 예, 셰프. 네, 나와주세요. 오늘 준비한 스프는 찬 감자 스프입니다. 우유로만 스탁을 해서 풍미를 느낄 수 있게 준비했고요. 제가 오늘 양은 냄비 요리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보고 싶었던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기본 개념을 깨는 요리. 쉽게 얘기해서 꼭 양은 냄비 요리가 뜨거울 필요는 없다. 그래서 과연 찬 요리를 만드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 제가 보기에 저의 강점은 아이디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저는 경력이 없는 게 조금 강점이 될 수 있는 게 생각의 전환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요리 준비하신 도전자 이혜연 씨. 이 음식은 미소, 허브, 감자, 옹심입니다. 이 지금 옹심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절한 밸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탉도 굉장히 좋고 육수 자체도 간의 세기도 굉장히 좋고. 와, 이건 거의 진짜 환상이다. 맛있죠?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고. 이게 뭐야? 누가? 저기. 혜연이 나오는 거 옹심이. 정말 신기하게 이런 게 간이 맞는 거구나. 짠 것도 아니고 조금 싱거운 것도 아니고 이게 간이 맞다는 얘기가 이거구나 진짜 싶더라고요. 초반 미션부터 주목을 받았던 두 도전자들의 요리는 고객 맞춤 요리에서 더욱 두각을 나타냈다. 먹고 나면 날아갈 것 같은 닭날개 요리 해주세요. 먹고 나면 날아갈 것 같은 닭날 요리? 닭날개 요리인데 먹고 나면 날아갈 것 같으면 이건 뭔가 이러면서 이거는 질문을 이어가야 되는데 모르고 질문을 할 것도 마땅히 없더라고요. 오늘 먹고 싶은 음식이 뭐예요? 포도맛 떡볶이요. 포도맛 떡볶이. 그 떡볶이에서 포도 맛이 나야 돼요? 네. 포도맛 나는 보라색 떡볶이. 도대체 무슨 맛일까? 저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거 먹어본 적 있어요? 보랏빛 떡볶이? 처음에 그 얘기를 딱 듣고 나 이번엔 집에 가야 되겠네? 이런 생각했어요. 저게 어떻게 나와?
아니, 연갈색이야. 연갈색. 연갈색이라고? 뭐가? 고기. 고기 구우는 정도? 알았어. 까다로웠던 건 경주가 아니라 경주의 입맛이었어요. 경주는 전 담백한 거 좋아하니까 소금이랑 후추로만 간을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경주의 입맛을 사로잡으려고 다른 특제 소스를 해도 절대 넘어갈 것 같지 않은 그런 친구였어요. 포도 많이 들어갔지? 포도가 좋다고 그래서 포도가 아까 한 송이 주문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본인도 상당히 만족해 했었어요. 색깔이 예쁘다고 자기가 원하는 보라색이라고 좋아했었어요. 코스모스네? 아니야 나비야. 이거 이제 나비로 변한다. 접으니까 나비가 됐지? 응. 나비 진짜 예뻐. 저는 경주를 위해서 닭날개 요리를 만들었고요. 경주는 다른 간은 필요 없고 소금이랑 후추로 담백하게 연한 갈색으로 구워달라고 해서 이렇게 딱 맞추어서 구웠고요. 설탕공예로 나비를 만들었잖아요. 그거 보고 진짜 놀랬죠. 그런 테크닉 갖고 있는 거 보면서 아, 어린애가 참 대단하다. 그 어린 나이에 그 설탕공예까지 참 난 뭐했나 이 생각이 드는데. 김채원 꼬마 요리사가 부탁한 포도 맛이 나는 보라색 떡볶이. 그릇과 떡볶이 양과 포도 양과 소스 양, 위에 뿌린 파슬리까지 모두 채원 양이 조절한 양이고. 보랏빛 떡볶이 그건 진짜 듣고 걱정했는데 만들어냈어요 또. 진짜 혜연 언니 대단하구나. 괜히 뭐 여기서 퍼스트 쿡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었구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요리를 자신만의 테크닉으로 완벽하게 소화해낸 혜영과 설탕 공예를 이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꼬마 요리사를 만족시킨 지민. 이렇듯 개성 강한 요리로 눈길을 사로잡았던 그녀들의 팀 미션은 어땠을까? 두 도전자 모두 아이디어나 테크닉이 뛰어나서 그런지 팀별 미션에서는 주로 리더를 맡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두 도전자 모두 팀원들과 잘 융화되지 못하고 트러블을 일으키는 것이 한편으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혜연이 누나는 많은 지식이 있다 보니까 너무 머리가 아픈 거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제가 별명을 혼자 붙인 게 삐사감이었어요. 삐사감. 저는 까칠할 것 같은데. 성격 장난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 확고한 자신만의 스타일로 게임 플레이 성향이 강한 이혜연. 일단 제일 무서운 사람이기도 하고 어리지만 지민 씨의 실력보다는 팀에 어떻게 어울릴까라는 걱정을 했었을 때 팀 플레이니까요. 팀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독단적인 메뉴 선정을 하는 이지민. 과연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두 도전자들의 팀별 미션 수행은 어땠을까? 소금으로 이렇게 뭔가 더 튀는 게 필요해요 지금. 그럼 어차피 지금 수산물이 많으니까 수산물을 어쨌든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죠. 이게 타닥기로 가요 우리 그냥. 참치 타닥기. 근데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너무 생글거릴 것 같아. 노른자 그럼 좀 익혀주죠. 그리고 만약에 튀긴다고 하면은 거기다가 소금 장치를 어떻게 뜨거울 때 소금을 뜨거울 때 뿌리면 이렇게 길게 해서. 지민이가 이제 어리지만 되게 당차더라고요. 아는 것도 많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근데 약간의 트러블은 약간씩 보이더라고요. 원일이가 자기는 치고 싶은데 지민이가 누르고. 튀는 게 뭐 아니면 도거든요. 아이디어로 쏟아내고 나면은 다른 사람 의견도 들어서 조율을 해나가고 해야 되는데 아이디어를 막 쏟아내놓고 나서 또 자기 생각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으면 못 듣고 또 거기다 자기 생각 얹고. 남들이 보면 제가 당돌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만약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제가 어리다고 쭈삣쭈삣 이렇게 제 의견을 말 안 하면 오히려 저희 팀에 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저는 제 의견을 충분히 펼치고 싶어요. 한편 자신이 구상한 메뉴에 적합한 재료를 찾고 있는 혜연. 혜연 누나는 드러내면서 고집이 세요. 저는 그런 사람하고 잘 안 맞아요. 몰라요. 전복은 없어요? 전복이 없는 거예요. 전복 없어. 그럼 애프터치 뭘로 하지? 하면서 고른 게 염장된 갑오징어. 누나 오징어는 안 돼.
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었어요. 누나 자신 있어요? 이거 먹힐 것 같아요? 피가 나. 그럼 일단 누나 초이스 하세요. 선택하세요. 그거 빨리 다져서 이거 한 입 다이어트 빨리 이거 잘라요. 야채. 이거 짠게 많이 빠졌고 이거 한 번만 더 우리면 간 맞을 것 같아요. 갑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 쉽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비장의 무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육수 빨리 넣으세요, 빨리. 태연의 주도로 갑오징어 에피타이저가 완성되어가는 사이 블루팀에서는 지민과 원일과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어만 가는데 물 끄겠습니다. 빵가루 좀만 통과해. 빵가루를 담아서 해요. 빵가루? 빵가루 넣지 말라니까. 지금 빵가루 넣기로 지금 다 팀원들끼리 얘기했어. 지민 씨가 없는 동안 분명히 정필이 형, 지영이 누나, 저 셋이서 동시에 동의한 부분이었어요.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요리를 점점 담을 때마다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리가 끝나고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원희 오빠한테 좀 투정 부리는 식으로 뭐 하셨어요? 응? 뭐 하셨어요, 아까? 계속 뭐 뒤가 정리하고 설거지 하고 오고 막. 지영 언니보다는 원일이 오빠가 조금 적지 않았나 맡은 부분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혜연의 갑오징어 에피타이저로 인해 탈락자 팀으로 결정된 옐로우팀. 이 요리는 소금의 과다 사용입니다. 첫 번째 팀 미션을 통해 요리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그녀들의 성격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팀별 미션에서 피하고 싶은 존재로 부상하기 시작한 두 도전자들. 개성 강한 요리를 만들기 위한 그녀들의 팀 미션 수행에서 도전자들 간의 크고 작은 갈등들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트러블이 있으면 어떨까 고민도 많이 됐어요. 그리고 대충 우리가 메뉴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충. 전 처음에 요리를 구상하고 그릇을 고르길 원했거든요. 근데 언니는 그릇을 먼저 보자라고 그러셔가지고 갈등이라고 해야 될까? 언니 잠깐 일로 와봐요. 이거 다리미래요, 다리미. 그러니까는 약간 고기 데우면 그것도 있고. 그냥 간이시 하시는 거 같고. 근데 이거 용도가 뭐예요? 이거. 이게 그릇이 될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좀 복잡했잖아요. 그 모양이 이쁘긴 했는데 뭘 만들지? 짜증이 확 났죠. 이 정도까지 일 줄이야. 시작해주세요. 닭봉은 제가 추천한 요리고 제 메뉴였어요. 제가 이제 친척 동생들이 오면 해주는데 친척 동생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왠지 자신감이 있었죠. 지민이 메뉴가 좀 걱정이 됐어요. 왜냐면 닭봉이라는 게 닭 날개를 손질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아서. 상대팀의 요리가 완성된 가운데 팀원들의 우려대로 닭봉 손질이 늦어지고 있는데 열등팀 보시다시피 우등팀은 시간 안에 음식을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게 지민이가 그런 요리를 해봤다고 그래서 시간 계산을 완벽하게 끝낸 줄 알았어요. 닭 날개 가지고 하는 요리가 오래 걸릴 거라고 예상했었고요.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온 것도 나중에 가니까 꼬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언니가 솔직히 약한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좀 눈치 보여요, 솔직히. 크림치즈만. 크림치즈 왜 아니 버터만 넣고 구운 다음에 굽고 나서 그 위에다가 그 위에다가 스프레드하면 빨리 구워요. 그거 시간 모자라요. 그 팬에 그 버터가 골고루 묻어야지 색깔이 다 만들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들도 자꾸 저를 체크하고 저 자신도 자꾸 그들에게 체크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빵이 타오르는 거예요. 불도 너무 셌고 거기 안에 버터도 없고 빵을 한번 건으면 그 부스러기가 남는데 그걸 한번 닦아내고 다시 구워야 되는데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탄 조각은 닦아서 버리고 다시 빵을 굽는다는 거는 기본 상식이 아닐까요? 이어지는 본격 미션에서 도영과의 갈등은 고조되는데 오빠가 안 달아올라.
튀기기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불도 약하고 미치겠는 거야 이거. 언니 그 브루스타는 써도 돼요? 한번 끓어. 이게 지금 안 끓어. 브루스타 써도 돼요? 지금 잠깐만요. 나도 써야 되는데. 아니 그래도 같은 팀인데 이게 더 급한데 저거야 금방 하는 건데 같은 팀 낸데도 니 거 내 거 구분하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한 건 있었어요. 처음에 지민이가 같은 편이 됐을 때 조금 좀 불안했어요. 일단 야식이면 그래도 좀 배가 든든하면서도 느끼하지 않고 좀 불안했어요. 전에 다른 팀원들하고 미션을 수행하면서 이렇게 마찰되는 부분을 좀 많이 봤어요. 그리고 본인은 원치 않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민이 때문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아, 이번에는 안 가. 이렇게 국수를 이렇게 말아놓고 여기다가 김치 고명을 이렇게 놓은 다음에 채소 망고를 이렇게 딱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뭐 대파를 올려주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만하고 다 언제 해. 시간도 얼마 안 주는데 난감해요 진짜. 오빠는 저보다 조금 더 심플한 걸 원하시더라고요. 조금 답답했어요. 그 잔치국수에 계란 지단이 들어가잖아요. 비주얼적인 면을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지민이가. 이거 나중에 하자. 이거요? 나중에. 빼. 물을 먼저 끓여줘. 네. 비주얼을 중요시 여기는 지민의 행동에 조리 시간은 늦어지고 저게 더 중요하잖아요. 계란 지단이 없어지면서부터 모든 게 다 이제 흐트러지기 시작했어요. 지민과 홍선의 갈등은 제주 미션에서까지 이어졌다. 불 쓰세요 지금? 얼마나? 3분만. 좀 약간 어이가 없었죠. 버너 다 하나씩 주어진 상태에서 그렇다면 그거에 맞는 요리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친구는 그냥 대충 하지 뭘 그렇게 자꾸. 불이 없어서 요리를 못 냈다는 건 조금 제 자신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염치불구하고 빌렸죠. 채 좀 빌려주세요. 채? 좀 전에 불 빌려달라고 하더니 좀 지나니까 채를 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꺼내주려고 하는데 오빠 여기 있어요. 좀 생각 좀 하고 물어보지. 이렇게 팀원들과 쉽게 융화되지 못한 개성 강한 두 도전자들이 한 팀이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한 팀이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닮은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화려한 경력만큼 테크닉과 감이 좋은 이해현 도전자. 반면에 아직도 요리를 배우고 있는 학생이지만 당찬 그 지식이 많은 우리 이지민 도전자. 이 두 도전자가 파트너가 된다면 막강한 셰프 군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들이 호흡을 맞추기에는 서로 무게 더 강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미션은 바로 실전입니다. 실제 레스토랑에서 펼쳐지는 실전편에서 한 팀으로 선정된 혜영과 지민. 불안하다고? 왜냐면 너무 강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다. 혜연이랑 지민이가 트러블이 생길 것 같아요. 분명히 아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새우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한 사람만 이렇게 튀거나 뭐 주장에 강하면 상관이 없는데 두 명 다 튄단 말이에요. 이 둘을 어떻게 조율을 해줄까? 팀이 됐을 때부터 저는 그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지. 아무래도 새우로 나가다 보니까 새우가 텁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사믹에 지민 씨 막내 그 카리스마 그 목소리에 저희가 셋이 다 끌려가고 그리고 특히 그 오빠들은 말을 못 하더라고요. 이게 동떨어져 보일 것도 같아서 그 그라탕 안에 아예 스타치를 포함시켰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새우는 껍질을 이렇게 해서 열면은 별로 양은 많이 안 들어가요. 굳이 새우 모양 그대로 또 이렇게 올릴 필요는 없잖아요. 새우 살 다져서 이렇게 동그랗게 3포션, 2포션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근데 머리는 요만해요. 그리고 꿀은 요만한데 이 덩치가 이만하면 조금 언밸런스하지 않을까? 이 머리가 정말 이렇게 큰 새우면 그럴 줄 알았다. 나는 혜연이와 지민이가 이제 서로 이제 메뉴 싸움을 하는 거죠. 메뉴 선정에서부터 의견 충돌을 보이던 두 도전자. 게다가 재료 손질 과정에서 실전 경력이 전무한 지민의 계속되는 실수로 혜영과의 충돌은 더욱 심화되는데. 지민 씨, 지금 급한 거 소세지예요. 소세지. 지민아 새우 좀만 더 빨리 까줘. 예.
많은 새우를 지금 저희는 시간이 없잖아요. 촉박한데 가위로 자르고 있는 거예요. 손으로 뜯으면 될 거. 저는 그 큰 새우를 다리 제거는 처음 해봤거든요. 근데 수십이 오더니 그냥 손쉽게 얘를 들더니 다리 이렇게 이러고 바로 슉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 너무 쪽팔린다 이랬어요. 아, 너무 기름이 많으면 기름 먹잖아. 불에서 빼고. 되게 자신감 있고 당당하고 그리고 모든 그런 어떤 일에 있어서 리더까지 하고 싶어 하는 그 욕심도 보이고 그랬는데 막상 실전에서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듣던 말과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새우 손질하는 것도 그렇고 야채를 거의 태우다시피 이제 요리를 하면서 나중에 발사믹을 완전 거기다 이렇게 부어놔서 재워주는 정도까지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닌데. 이거 발사믹 너무너무 많아요. 발사믹을 빨리 따라서 버리세요. 짠지도 아니고. 저는 지적받는 걸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비경력이고 학생이라는 신분을 알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보다 쟤 왜 저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좀 속상해요. 레스토랑 오픈 시간이 다가오면서 점점 치열해지는 그녀들의 신경전. 찌르를 먼저 뽑아주세요. 지금 운전을 해? 예? 언니 봐주세요. 알았어. 지금 할 거 있어요? 윈트. 그게 아니고 지금 끝나. 지금 당장은 뭐 시작하면 안 돼. 하지 말라고 아이고. 이혜연 씨랑 만약에 이지민 씨가 서비스 하면서 충돌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불안한 느낌? 여자들은 또 이렇게 좀 속이 좁다 그러나 계속 서로 둘이서만 부닥치니까 오늘이야 비로소 이 염정필 운명을 다하고 집에 가야겠다. 마침내 레스토랑 오픈과 동시에 본격적인 미션이 시작됐다. 팀, 코스 1 하나 있습니다. 양 팀의 에피타이저가 서빙되면서 레스토랑은 활기를 띠기 시작하고 물밀듯이 밀려드는 손님들의 주문에 정신없이 바빠진 도전자들. 그러나 바쁜 와중에도 그녀들의 불꽃 튀는 신경전은 계속됐다. 메인이 순조롭지가 않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뒤에서 지켜보는 거였는데 그냥 그래서 도와드릴 거 없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귀가 안 열려 계신 것 같았어요. 놓고 가세요. 이거 가져가세요. 한거 가져가세요. 이거 놓고 가져가세요. 완성된 거 이거 하나 둘. 펜 놓으시고 하나 둘 가져가세요. 있습니다. 헤드 셰프가 염정필 씨인데 뭘 도와달라고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하고 아니면 이렇게 봐서 상황을 봐서 해야 되는데 너무 좀 오버되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기분이 좀 상하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얘 너는 뭔가를 모르는구나. 아 누가 그런 거 몰라서 안 하니 막. 근데 승질 낼 필요도 없고 뭐 너는 그냥 가서 디저트 준비해. 너도 좀 있으면 바빠. 지민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혜연의 화려한 테크닉이 결합된 환상의 팀이었지만 블루팀이 되겠습니다. 아쉽게도 그 시너지를 이루지 못하고 끝나버린 실전편. 하지만 지금까지 여러 미션을 통해 셰프로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이혜연과 이지민. 과연 그녀들의 변화된 모습은 무엇일까? 그동안의 서바이벌을 통해 순발력과 창의력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이혜연. 요리가 아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셰프의 마인드를 갖게 된 이지민. 과연 그녀들의 변화된 모습은? 홍성 한우 전문가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스테이크를 선보여야 했던 지민. 고기의 질감을 정확히 아시는 분들 같아서 고기를 큐브 사이즈로 썰어서 준비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찌개나 국에 들어가는 고기만 드신다고 하셔가지고 소스를 국으로 만들어야겠다는 해갖고 나름 그 네 분의 입맛에 맞추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제일. 쌀을 드라이시키는 방법으로 누룽지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작은 스테이크로 구워서 나가는 것이 식는 시간도 줄을 것 같아서 잘라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곁들인 소스는 아까 어머니께서 국이나 찌개에 들어가는 고기를 더 선호하신다고 하셔서 된장국을 소스로 이용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미션에 비해 비주얼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먹는 사람을 고려한 흔적이 엿보이는 지민의 요리. 이지민 도전자, 예, 셰프. 왜 본인이 남은 미션까지를 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제가 요리를 하면서 이렇게 공부한 것을 다시 실행한다는 느낌으로 요리를 했었는데 오늘은 정말 이 요리를 남이 먹는다고 생각하고 요리를 해서 제가
꼴찌를 해도 정말 행복하고 가슴 벅찬 날이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지민이가 달라졌더라고요. 아, 이런. 지민이는 먹는 사람을 위해서 요리를 하지 않았어요, 여태까지. 먹는 사람이 빠진 요리는 마음이 없는 작품이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제. 간단 테스트의 주제는 호주의 식재료로 한국 음식을 재현하라. 육개장? 육개장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외국 사람이 그렇게 흔하게 먹는 한국 음식도 아니고 맵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재료를 구하기도 힘들고. 육개장이 나오는 건 진짜 죽으라는 얘기죠. 처음 보는 낯선 식재료지만 지금까지의 요리 경험과 맛에 대한 상상력으로 육개장에 들어갈 한국의 식재료를 대체하는데 와, 진짜 많다. 그 태국의 똠얌. 굉장히 매콤하고 새콤하고 이제 그런 맛으로 되게 유명한 숲인데, 그래서 일단 매콤한 맛이 나니까 육개장도 얼큰하니까 그거를 사고. Excuse me, do you have chili powder? Yes. 색깔을 좀 뭔가 밝게 내줄 수 있는 다른 고추 양념이 필요할 것 같아서 칠리 소스를 일단 골랐어요. 네, 두 개를 고르고 나서 And it's okay. Do you have like a small size of anchovy? 조미료 대신 그러니까 엔초비라고 하는 그 멸치 젓갈을 샀죠. 육개장의 맛을 가늠해보며 호주의 식재료를 구입한 혜연. 그런데 똠얌 페이스트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간이 조미가 다 돼 있는 페이스트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가장 중요한 재료인 태국 페이스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재료만 가지고 맛을 내는 거니까 상당히 부담이 됐었어요. 가지 껍질은 단단하거든요. 소금물에 담궈서 이제 좀 더 단단하게 질기게 만들어주는 거죠. 고사리로 대체를 해야 되겠다. 나쁘지 않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육개장 맛에 가깝게 끌어냈다. 그러니까 똠얌을 넣었으면 맛있는 맛은 났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을 넣지 않은 게 오히려 한국적인 맛을 끌어내는데 플러스가 됐던 것 같아요. 순발력과 창의력이 돋보이는 혜연의 육개장. 굉장히 훌륭합니다. 똠얌 페이스트를 사용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한국적인 맛을 끌고 나올 수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도 오히려 제가 이엔 도전자에게 많이 배운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사실 혜연 언니 요리 못 나올 줄 알았거든요. 저런 색깔과 그 모양이 나온다는 건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대단한 것 같아요. 잠시 후 드디어 파이널 미션입니다. 스스로의 컨셉을 잡아 3가지 코스 요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모험이긴 하지만 그래도 화려하고, 그러니까 이번엔 뭔가 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신 거지. 오늘의 우승자는 바로 소희가 굵직한 황금 사이즈의 BBQ를 장엄하게 들어올려요. 사이즈에 민감한 원더걸스, 감격의 눈물이 솟구쳐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의 황금 사이즈, 감동의 쓰나미예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의 황금 사이즈, 황금 올리브 치킨 BBQ. 내 얼굴만 하네? 크리스마스엔 던킨. 침묵의 장기 간. 식약청에서 인정한 헛개나무 열매 추출물 1일 섭취량 2,460mg. 헛개나무 프로젝트 쿠퍼스. 이제 간 건강은 쿠퍼스로 지키세요. 침묵의 장기 간. 식약청에서 인정한 헛개나무 열매 추출물 1일 섭취량 2,460mg. 헛개나무 프로젝트 쿠퍼스. 이제 간 건강은 쿠퍼스로 지키세요. 하버드 입학을 위한 19년간의 공부 플랜. 홈스쿨링으로 4개국어를 마스터시킨 열혈 비법의 소유자 하버드 엄마.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명문대 진학의 스트레스보다 건강함이 우선이란 방목형 교육 방식의 공부 노 엄마. 19년 공부 플랜 하버드 엄마대.
황묵형 교육법 공부 노 엄마 8일간의 마음 체인지 프로젝트 마음 대 마음 엄마를 바꾸라. Again and again and again. Q. Real Entertainment. QTV. 드디어 파이널에 오른 2명의 도전자들만이 남았다. 상금 3천만 원과 제2의 에드워드권의 자리를 두고 치열한 마지막 전쟁이 시작된다. 자, 이제 2명의 도전자가 남았습니다. 새롭게 지어질 레스토랑에서 여러분들의 파이널 미션이 행해야 줄 것입니다. 마지막 미션은 바로 테이블 세팅과 3코스의 요리를 여러분 각자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3코스? 양 조절도 양 조절이지만 시간 조절? 에피를 먹고 몇 분 뒤에 메인이 나가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이 아직까지는 저는 혜연 언니에 비해는 조금 약하지 않을까. 제가 특별히 6명의 게스트를 초대하였습니다. 그 6명의 게스트는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 명만이 살아남습니다. 저는 강한 자만을 원합니다. 파이널 미션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선보였던 서바이벌의 미션들을 집대성한 파이널 미션. 6명의 초대 게스트에게 자신이 정한 컨셉에 맞는 3가지 코스 메뉴를 선보여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다. 요리 컨셉에 맞춰 모든 식기를 비롯한 테이블 세팅까지 완벽하게 디자인해야 한다. 며칠 후 파이널 미션 장소가 될 에드워드건의 레스토랑을 둘러보는 도전자들. 이쪽은 다이닝 에리어가 될 것이고 앞쪽에서 입구에서 아까 들어온 입구는 뭐 똑같아요. 입구가 될 거고. 여기만 봐서는 지금 무슨 컨셉을 잡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설명을 들어도 도통 뭔지 잘 모르겠어요. 레스토랑에 어울리는 컨셉을 잡기 위해 인테리어 도면을 꼼꼼히 살펴보는 도전자들.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컨셉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버터 안 넣어도 되는 거야? 버터 안 넣고 생크림. 결전의 날만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지민. 아 진짜 어려워요. 진짜 옛날 거랑 비교가 안 돼. 죽을 것 같아요. 디저트가 제가 많이 부족해가지고요. 일단 디저트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바쁘게 정신없이 잘 계셨어요? 더 유리한 부분은 맛이 아닐까요? 네, 맛도 실력이 아닐까요? 먹어도 되는 겁니까? 네, 드세요. 연어가 주기 때문에 새우는 이렇게 적게 넣었거든요. 도전자들이 파이널 준비로 정신없는 가운데 레스토랑 오픈 준비로 분주한 에드워드권. 타깃 고객을 위한 다양한 메뉴 선정부터 레스토랑의 이미지를 고려한 인테리어 디자인까지 레스토랑 오픈을 위한 준비가 계속됐다. 결전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자신의 컨셉에 어울리는 식기 선택과 테이블 세팅에 필요한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 정신없이 바빠진 도전자들. 드디어 피해갈 수 없는 파이널 미션이 시작됐다. 만약에 베팅을 한다면 언니한테 베팅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지민 쪽이 좀 할 것 같아요. 이혜연 도전자일 것 같아요. 혜연 언니. 지민이한테 조금 더? 혜연 누나. 혜연이 누나라니까요, 당연히. 지민아. 미안하다. 열받지? 그러니까 열심히 해. 파이팅! 저도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파이널 미션에서 그 결과를 알려주겠죠.
다음 회. 파이널만 그냥 편하게 갈 줄 알았는데 중간에 이런 거 있을 줄 정말 몰랐어요. 베스트 미션. 많은 도움을 주네요. 영양밥은 살짝 실망을 했어요. 욕심을 조금 버리고 오늘의 우승자는 바로 이 프로그램은 언제나 믿을 수 있는 시스코 멤버스가 함께합니다.